자, 이번 시간은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진입한정 문제 유형입니다. 진입한정 문제 유형인데,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뭐냐면은 지금 이 유형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면서 좌표들이 등장해. 그래놓고 이 좌표들 간에 막 연산을 한다고, 사칙 연산을 하면서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걸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인데, 자, 우리 얘를 갖다 좀 수월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좌표 간 연산의 의미부터 좀 파악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꼭 시킨 대로 공부해 준 거 잊지 말아라. 자, 그래서 먼저 이 좌표 간의 연산의 좌표 연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자. 그렇지? 이미 쌤이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살짝 얘기를 좀 했었는데, 내신 수업하면서 아마 근데 좀 이게 산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하나씩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인데, 자, 좌표의 사칙 연산의 의미야.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의미인데, 좌표에 덧셈부터 한번 우리가 보자. 이 덧셈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자, 결론부터 얘기해 본다면은, 좌표의 덧셈은 우리가, 요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좌표끼리 더한다면은, 우리가 평균, 항상 이 덧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평균이거든? 뭔가를 더했을 때 이 자식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균이라고. 그래서 좌표에 덧셈이 나오면 우리는 평균을 한번 연상해 보고, 이 평균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중점이란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 거야. 중점이란 내용으로. 그치?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거지. 만약에 여러분한테 x1 더하기 x2 이렇게 x 좌표끼리의 합이 나오게 돼. 그러면 x 좌표끼리의 합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4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혹시 이거 이용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한번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중점이야, 중점. 즉 평균. 그래서 이 더했을 때 이 덧셈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두 개 더했으면은 일단 2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거 연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값이 몇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가 의미하는 것은 요 자체가 하나의 좌표를 의미할 텐데, 그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요거지. x1하고 x2가 있으면은 그놈의 중점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x1과 만약에 이 관계가 x1 더하기 x2가 4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은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평균이 2, 즉 중점이 2잖아.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이 떨어져 있는 두 x 좌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뭐라고? 자, 좌표끼리 더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뭘 한번 생각해보자? 평균을 한번 생각해보자. 알겠지? 자, 근데 우리 좌표의 합이 꼭 얘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좌표의 합에서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가장 큰 의미가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좌표끼리의 합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평균 내지는 중점을 이용하나 이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1차적으로는 얘부터 무조건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좌표 간의 뺄셈이야. 뺄셈. 좌표 간의 뺄셈인데, 좌표 간의 뺄셈은 우리가 뭐로 발전하냐 하면은, 우리가 뺄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차이라고. 차이는 즉 뭐냐? 거리야, 거리. 차이라는 의미를 갖다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결과적으로 뭐로 발전하냐? 거리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차이는 거리로 발전하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x2 마이너스 x1이 2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은 두 좌표의 차이가 2라고. 그 말은 요 두 놈이 서로 얼마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2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x 좌표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치?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닌 거지. 하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줘야 돼. 되겠죠? 자, 간단하네. 좌표의 덧셈은 우리가 여기서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 이런 평균에서 중점으로 발전하는구나. 자, 뺄셈이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좌표의 뺄셈이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우리가 차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거리로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되겠지?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이 좌표 간의 덧셈, 그리고 뺄셈이 이런 중점, 거리, 이런 의미를 가지려면은 이 덧셈이나 뺄셈은 x는 x좌표끼리, y는 y좌표끼리, 더하거나 뺐을 때 중점, 거리, 이런 의미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y2를 갖다가 x2로 빼버려. 이것은 아무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자, y2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y2가 이렇게 있는데, x1은 여기, x2가 여기 있어. 이 둘을 뺀다고? 빼서 뭐 할 건데? 아무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과 뺄셈은, x는 x끼리 더하거나, y는 y끼리 더할 때, 그리고 뺄셈도 x는 x끼리 빼거나, y는 y끼리 뺄 때, 우리가 중점 내지는 거리의 의미로 발전할 수 있다.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곱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곱셈에 대해서. 좌표의 곱셈의 의미. 이 좌표의 곱셈의 의미는 뭐로 발전하게 되냐 하면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이놈은 넓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넓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렇지?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지. x1 곱하기 y1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x1 곱하기 y1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x1이 있고 여기에 y1이 있는데, 자, x1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지? 요 가로의 길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y1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가로의 의미를 세로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야.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 한다고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좌표끼리 곱했을 때 우리는 혹시 넓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는 거 맞니? 그치? 좌표끼리 곱하면 넓이. 꼭 이 내용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일단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생각한다는 거 잊지 말아라. 1차적으로 일단은 좌표끼리 사칙 현상이 나오면은 지금 여기 나온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보고 안 되면 다른 생각을 해봐야 돼. 알겠지?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자, 참고로 이 넓이다 보니까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잖아. 그래서 이 넓이가 이 뺄셈과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자, y2-y1 곱하기 x2-x1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자, 여기에 x1, y1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x2, y2가 이렇게 있다 본다면은 얘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 x2-x1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얘잖아. 얘가 의미하는 것이 x2-x1이라고. 그리고 y2-y1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얘라고. y2-y1. 그럼 얘도 어떻게 돼?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도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되겠지? 되겠죠. 되겠지. 자, 우리 이 곱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길이에서 좀 발전하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사실은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x는 x끼리, y는 y끼리 연산을 했을 때 의미를 갖는다면 이 곱셈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 x좌표와 y좌표를 곱했을 때. 그치? 자, x좌표와 y좌표들을 곱했을 때 이때 넓이의 의미로 발전한다. 얘는 그래서 자, x와 y를 서로 곱해줘야 되는 거야. 끼리끼리 곱하는 게 아니고. 그치? 되겠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사실 우리가 제일 익숙한 놈이지. 자, 좌표끼리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 혹시 이놈 기울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기울기.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은 x1분의 y1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x좌표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기에 x1, y1이 있다고 치면은,
x1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y1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라고. 근데 자, x1분의 y1 그게 바로 뭐냐? 원점 0,0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빼기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빼기 0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놈이 의미하는 것은 0,0과 x1, y1의 이 분모가 x의 증가량, 이게 바로 y의 증가량. 즉 얘가 의미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원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좌표끼리 나눌 때는 혹시 기울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되겠지? 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도 뭐 y2 마이너스 y1, 자, x2 마이너스 x1. 이거 너무 익숙하지? 자,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x1, y1이 있고, 여기에 x2, y2가 있다면은, 자, x2-x1이 바로 의미하는 것은 요 길이고, y-y 의미하는 것은 요 길인데, 나눴으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걸 의미해서 얘가 또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요 두 점의 기울기다. 그치? 그러니까 좌표끼리 나눈다면 우리는 기울기를 한번 떠올려 봐야 돼. 그치? 사실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꼴은 이런 거지. fx2 마이너스 fx1. 평균 변화를 해서 많이 봤지. 그치? 자, 이것이 바로 뭐야? y좌표의 차니까. 그치? 이게 바로 y의 증가량, 이게 x의 증가량. 그치? 얘가 얘랑 똑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자,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좌표끼리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형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되겠지?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치? 근데 대놓고 이렇게 쉽게 등장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식을 막 복잡하게 변형해가지고 자, 이런 현상이 안 보이도록 숨겨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돼? 자, 우리가 좌표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꼴로 바꿀 수 있는지, 주어진 식을 변형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변형이 된다면은 자, 이때 의미 부여를 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거야. 되겠지? 자, 시킨 대로 풀어야 돼. 알겠니? 좋아.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지웁니다. 되겠지? 자, 얘기를 다 끝낸 게 아니야. 선생님 문제 풀면서 더 얘기를 추가하게 될 거야. 되겠죠? 자, 지우겠어.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지운다. 아, 참고로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돼? x좌표, y좌표끼리 곱하거나 나눌 때 이렇게 넓이, 기울기를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 덧셈, 뺄셈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더하거나 뺄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좋아. 자, 문제부터 한번 볼게. 지금 문제가 y는 절대값 로그 EX 이놈과 y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 그리고 또 나오네. 여기서 만나는 그 점을 갖다 P와 Q라고 하고, 그리고 자, 얘랑 Y는 2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우리는 R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 놓고 그래프가 이렇게 멋지게 주어진 다음에 다음 중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참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래프부터 조금 그려볼게. 그래프부터. 자, 참고로 먼저 얘부터 그릴 텐데, 알고 있죠? y는 로그 2x를 갖다 그린 다음에 우변 전체의 절대값을 꺾고 올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되겠지? 자, 요 노란 부분은 절대값 연산을 해본 다음에 양수였기 때문에 y는 로그 2x 이게 될 것이고, 자, 요 주황색 요 부분은 자, 음수인데 꺾고 올려진 상태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왔겠지? y는 마이너스 로그 2x. 요 마이너스를 밑으로 넣어본다면은 로그 2분의 1 x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가 사실 두 개가 있었던 거지. 그치?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자, 여기가 1이니까 여기 한 1 정도로 해서, 자, 얘부터 한번 그려볼까? 얘부터 한번 그려볼게. 얘부터 그려보니까, 자, 요 놈은 주황색으로 그리도록 하자. 요 놈은 주황색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도록 할게.
그치? 자,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야. 선생님이 왜 주황색으로 그렸냐면은 얘랑 얘를 봐봐. 밑이 똑같고 하나는 로우고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돼? 지수지. 서로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자, 이것도 머릿속에 유념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지.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역시 얘랑 어떻게 돼? 밑이 똑같고 하나는 지수고 하나는 로그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사실 잊지 말고. 자, 이때 먼저 우리가 자 보자.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는, 이 놈과 요 놈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는 P고 하나는 P고 하나는 Q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P점의 좌표가 x1, y1이고 Q점이 x2, y2야. 그치?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요 놈하고 얘가 만나는 점, 그러니까 요 놈하고 얘가 만나는 점 여기 있지. 자, 요 점의 좌표를 갖다가 문제 조건에선 r이라고 하는 거야. r은 우리가 x3, y3 이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1이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기억부터 한번 볼게. 기억부터. 자, 기억. 2분의 1. 자, x1, 1.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 얘부터 한번 해보자. 얘가 참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응? 자, 보신 것처럼 x1은 바로 여기 P에 있는 요 x좌표를 의미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x1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 별표 좀 쳐놓자. 저쪽 그림만 좀 확대를 해볼게. 저쪽 그림만 좀 확대를 해보면은, 자, x1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여기가 1이 이렇게 있었고, 자, 요 놈이 바로 y는 뭐였지? 로그 2분의 1x 얘를 의미했었고, 그리고 자, 여기 이렇게 1이 있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놈이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만나는 요 점을 갖다가 지금 P라고 했고, 요 놈의 x좌표를 갖다가 x1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문제에 영향을 지금 주진 않지만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지금 얘랑은 역함수 관계다 보니까, 그치, 역함수 관계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이 두 놈이 만나는 교점은 y는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되겠어? 자, 근데 아무튼 지금 이 x1이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니라고 물어보고 있어.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어떻게 찾냐? 자, 보시는 것처럼 하필 2분의 1과 1이 나왔는데 찾기가 좀 애매하지. 그림상 본다면 이게 참인 듯 보이지만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좀 애매해. 그치? 자, 근데 자, 쌤이 이거 좀 별표를 쳐놔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요 놈의 교점을 갖다 얘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되니까 뭔 생각을 하냐면은 요 둘을 연립할까? 내지는 이 둘을 연립할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x1의 값을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립이 안 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찾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자, 우리 요 x1 그리고 여기 2분의 1 여기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2분의 1과 1도 얘가 가운데가 x좌표니까 이것도 x좌표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뭘 해보냐 하면은 요 놈의 값들을 찾아보는 거야. 참고로 요 1 같은 경우는 너무 대놓고 여기 있기 때문에 얘는 찾을 필요가 없겠지. 1보다 왼쪽에 있는 건 맞지만 요게 애매한 상황이잖아. 요게 애매한 상황. 그치? 그래서 2분의 1보다 얘가 크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 연립방정식이 아니라고 그랬어. 연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다른 게 아니고, 요 2분의 1, 이놈, x좌표끼리 비교한 거니까 이것도 x좌표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2분의 1을 어떻게 하냐? 요 함수에다가, 이 두 함수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자, 얘를 갖다 쌤이 fx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gx라고 해본다면은, 그치? 되겠어? 되겠지? 만약에 f2분의 1하고
G2분의 1을 연산해 보니까 대소 비교는 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좀 잘 봐봐. 여기 좀 잘 봐봐. 우리가 이 x1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높낮이가 바뀌게 된다고. 자, 요 함수는 요 구간 x1 왼쪽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보다 위에 있었지만 자, 우리가 이 x1을 지나서는 자, 이쪽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돼? 지수 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오히려 위에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요 놈의 함수값을 비교해가지고 높낮이를 찾아서 x좌표의 범위를 찾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즉, x1은 둘의 y좌표가 같을 때고, 같을 때고, 만약에 이게 왼쪽에 있다면은, 이게 fx라고 그랬어. 얘가 더 클 것이고,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 오른쪽에 있다면은, 2분의 1이 한 요쪽 이렇게 오른쪽에 있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오히려 지수함수가 더 크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x좌표 이렇게 나왔을 때 연립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자, 얘를 대입해서 높낮이를 한번 찾아볼까? 왜? 둘이 만나는 점이었기 때문에 왼쪽을 기준과 오른쪽 기준으로 2분의 1이 어디 위치하냐에 따라서 높낮이가 바뀌게 된다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요 2분의 1, f2분의 1 그리고 g2분의 1을 연산해 보면은 자, 이렇게 돼. F2분의 1.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엉뚱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 선생님들도 다 희한하게 접근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F2분의 1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다 넣어? F2분의 1, 자,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다 넣어주니까, Y는, 자, 넣어주니까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서 얘는 몇이 돼? 1이 돼버리는 거지. 아,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높이가 1이었으니까 자, 여기 요 밑이 바로 2분의 1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치? 되겠죠? 뭐 근데 요것만 나와도 사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네. 굳이 얘 따지지 않아도 얘 따지지. 벌써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그치? 2분의 1 바로 나왔다는 거지. 그치? 근데 굳이 한번 자, G2분의 1도 이것만 해도 충분히 x1이 2분의 1보다 크다가 증명이 된 건데 한번 얘도 따져볼게. 그러면 넣어 보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건데 어때? 1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그러니까 2분의 1이 있던 그 x좌표의 구간은 어떻게 돼? 이 로그가 이 지수보다 크니까 위에 있는 구간인데 위에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빨간색 영역에 있다는 거지. 즉 x1이 2분의 1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거야. 되겠지? 자, 요것 좀 잘 기억해줘. 요것 좀 제발 엉뚱하게 접근하지 말자고. 알겠어? 선생님이 한번 작년에 9월인가 가영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보다 좀 한참 후배야. 한 대여섯 살 어려.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길래 선생님이 막 뭐라 그랬어. 아니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애들 어떻게 지도하고 있냐고. 이게 무슨 얘기야? 선생님들조차도 희한하게 접근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야. 잘 기억해놔. 알겠어? 지금처럼 어떤 x좌표를 비교할 때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다면은 이것들도 x좌표일 테니까 각각의 y좌표들의 높낮이를 비교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을 시도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치? 잊지 마.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한번 해봤어. 기억 잘 기억해야 돼. 선생님이 아까 사칙연산에서 이런 게 없었단 말이야. 기억 너무 중요해. 알겠지? 좋아. 자, 이번에는 지울게. 그럼 따라서 기억은 참이다. 기억은 참이고, 니은을 갖다 보도록 하지. 니은. 지울게. 자,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자, 이렇게 돼 있어. x2, y2. 빼기 x3, y3이 0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치?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 x좌표, y좌표 곱하고 x좌표, y좌표 곱했네. 선생님이 좌표끼리 x좌표와 y좌표 곱하면 뭐? 넓이를 한번 떠올려 보자 그랬지. 그러면 요 뺄셈이 0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것은 넘겨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거지. x2, y는 x3, y3과 같냐? 그러니까 자, 이놈과 이놈이 같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이놈의 의미를 찾아본다면은 x, y, 2가 여기 있네. 그럼 따라서 자, 0,0으로부터 자, 여기 이게 바로 x2고 이게 y2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되겠지? 얘가 의미하는 것은 요놈의 넓이야. 이걸 S1이라고 하자. S1.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요놈의 의미를 한번 볼 텐데 x3, y3의 의미를 볼 텐데 여기 있잖아요. R좌표가 x3, y3 했으니까 자, 이렇게 직사각형 날려보면은 이게 x3이고 이게 y3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두 놈의 넓이가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파악할까 이건데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함수들이 너무 많아. 역함수들이. 그치?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요 q란 점은 말이야.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야? q란 점은 이게 바로 지금 얘가 지금 q지. q란 점은 누구? y는 log 2x와 그리고 y는 2분의 1 x제곱의 교점을 의미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 얘가 바로 r인데 여기 r인데 이놈은 자 y는 log 2분의 1 x와 그리고 자 r은 요놈이죠. y는 2의 x제곱의 교점을 의미하고 있어. 이와 q와 r이. 그치? 근데 아무튼 요 두 교점에 저 두 교점을 이 각각의 교점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만들었을 때 그 넓이가 같냐라고 물어보는데 가만 보니까 이 어떠니? 지금 log 2x하고 log 2분의 1 x는 서로 뭐야? y는 x의 대칭 관계, 서로 역함수 관계고 얘 역시도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을 우리가 y는 x의 대칭 이동해 보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즉 이 점과 이 점은 y는 x의 대칭 관계란 말이야. 즉 이 직사각형이 y는 x를 기준으로 뒤집어지면 요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아, 그래서 너도 참 이게 돼버리는 거야. 반드시 시킨 대로 접근해 줘야 돼. 알겠지? 그치? 자,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디귿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디귿을. 이거 지울게. 공간들이 부족해서. 잘 정리해놔. 응? 자, 디귿을 갖다 볼 텐데. 자, 디귿은 이렇게 돼 있어. 디귿은. 자, x2, x1 빼기 1. 이렇게 돼 있고, 자, y1, y2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 자, 되겠죠?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네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말이야 우리가 지금 요놈 x좌표와 x좌표를 곱하고 y좌표를 곱하고 있잖아. 이러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얘 어떻게 하냐? 사칙연산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변형시켜 봐야겠지? 자, 무슨 얘기야? 지금 저 x좌표끼리 곱하고 y좌표끼리 곱하는 꼴은 안 된다고 그랬었지? 그치? 이렇게 곱셈은 x좌표, y좌표를 곱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렇다면 어떻게 돼? 얘를 좀 변형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 지금 시점이 여기 x1이라는 시점인데 여기 시점이 1이라는 시점이 여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 2라는 시점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한번 모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얘네들끼리 한번 모아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되겠지? 그치? 되는 거 맞지? x1 맞니? 문제가 너무 쉬운데. 자, 되겠죠? 그치? 여기에 이렇게 있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2는 어디 있어? 여기 있는 점이지, 여기 있는 점.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 지금,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자, 요 놈은 지금 어떻게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니? 얘는 요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잖아. 이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이놈이 이쪽으로. 그치? 이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요놈은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어디서 이렇게 할까? 자, 일단은, 양변에 누굴 갖다 보낼까? 뭐 상관없는데. 자, 아무튼 시점 오버가니까 이놈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놈을 이쪽으로 보내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보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x1-1 곱하기 y2-1을 이렇게 역수를 곱하도록 조그만 놈들을 보낼까? 조그만 놈들을 보내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얘를 1로 보내고 얘를 1로 보내자. 그럼 따라서 x2, y1분의 1을 갖다가 곱하도록 할게. 그치? 참고로 이 x2, y1은 둘 다 양수니까 부동항의 변화가 없겠지? 그럼 이렇게 가보면은, 자, 이걸 여기다 곱하면은 얘가 y1분의 x1-1 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얘는 x2분의
자, y-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되겠지? 자, 먼저 얘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 지금 x좌표와 y좌표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의미를 갖다 갖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었지. 근데 이 기울기, 점 몇 개가 필요하면 2점이 필요한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위를 보니까 y좌표는 y2하고, 1이란 놈을 지금 빼고 있는 거고, 밑엔 아무것도 없으면 뭐, 여기 빼기 0이 생략돼 있다고. 그럼 따라서, 얘는 두 점이 x, y2와 0,1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점을 찾아보자고. x, y2 여기 있고 얘는 0,1인 거니까 바로 요 점이네. 요 점이야. 0,1 아니네. 요 점이네. 요 점. 그렇지? 요 점. 자, 요 점과 요 점이지. 맞지? 그럼 따라서 두 점을 이어보면은 이거 무슨 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잘 안 보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게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는